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절차론을 맡고 있는 이현우 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또 이제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일단은 저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말을 못해요.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오글오글거리고 약간 좀 쑥스럽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보시면 저는 일단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사법고시랑 이제 로스쿨 쪽을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28회차 2017년도에 합격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한 6년 차 정도 된 그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이사로 좀 지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저 평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사 와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는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직렬의 이제 그 자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뭐 가맹거래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제 뭐 많은 감정평가사 그리고 행정사,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큐넷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응시하셨잖아요. 다 여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 다 자격입니다. 요 안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쭉 이제 토지 보상 쪽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행정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총론 파트랑 이제 강론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강론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억나시죠? 뭐 얼마 안 되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죠? 이제 공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행정, 그다음에 뭐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감정평가사에서는 이제 총론을 포함해서 이제 토지보상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봤던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이 총론 안에 쭉 보시면 총론 안에 다시 또 총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행정 절차가 있죠. 이거. 요 부분이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다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을 다닐 때도 그 행정법 쪽이 또 제가 또 제일 메인으로 했었던 그 과목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좀 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시험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시험지 양식들을 조금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두 번째 장 쪽에 보시면 한 장 딱 넘겨보시면 네,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이제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또 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살짝 삐져나와 있죠? 삐끗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살짝 빠져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행정 절차론에서 좀 이제 좀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지식을 좀 더 채우려고 보시면 그 양력을 보시면 이제 CPPG라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관리사 있죠. 이것도 제가 취득을 했고요.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2014년도쯤에 또 사실은 한번 본 적이 있는 시험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 동국대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초창기에 이제 이 시험 설계로 들어가셨어가지고 이제 저 학생들한테 야 이거 좀 따라 이렇게 가지고 그때 한 15만 원인가 주고 이제 그때 뭐 공부하고 막 그랬었던 자격증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그 테마가 많이 이제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면서, 그때부터 제가 또 연구하고 또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제 자랑하면 또 이렇게 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무튼 좀 재미없는 이야기였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믿고 그냥 이대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법리를 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답안지 특강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 보시면요. 이제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의 답안지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 시험은 1교시와 2교시 두 개로 나눠지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교시를 봅니다. 그래서 1교시 안에 있는 과목은 총 두 가지 과목이에요. 일단 민법이랑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사무 관리론 보시고요.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보죠. 이건 이제 일반 행정사인 경우에는 행정사 실무법을 보실 거고요. 회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법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저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민법 같은 경우 이제 민법 절차론 다 100점, 그다음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1교시 100분이고요. 그리고 2교시도 100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50분 안에 이게 단순히 나누면 50분 안에 보셔야 되고요. 여기 행정절차론도 이제 50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시간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법에서 60분을 썼다. 그러면 행정절차론에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은 40분인 거죠. 그리고 답안지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색깔이 좀 다르게 주어질 거예요. 뭐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초록색. 그러면 이제 뭐 민법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뭐 행정절차론 초록색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게 되면 그 민법은 빨간색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은 초록색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다 쓰신 다음에 두 권을 제출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시험과 관련된 개관이고요. 자,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스캔 답안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시면. 그 실제 답안지에 제가 적고 그거를 스캔을 해서 이 안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걸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라고 하면 이게 원본을 훼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를 이렇게 스캔을 뜹니다. 그 스캔본을 이제 그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에게 드려요. 그럼 그 교수님이 그 복사본에다가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자가 그대로 채점관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의 글씨를 스캔을 떠서 복사한 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깨지거나 아니면 뭉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글씨 자체도 너무 작게 써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크게 써도 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또 글자가 또 그 한 그 줄에 어느 정도의 글자가 좀 차 있어야지 이제 그 답안지가 어느 정도 좀 구성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총 22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A4 용지 크기에 제공이 된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씨는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이렇게 너무 또 가는 글씨체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펜 보시면 펜 두께가 0.7, 0.5, 뭐 1.0, 1.6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기 지금 제 스캔 답안지 적어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애니볼 1.0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0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 굵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0.5로 쓰면 지금 똑같은 글씨인데 되게 보이는 게 좀 다르죠. 0.5, 그 다음에 0.7, 1.0, 1.6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제가 적어서 스캔을 떠서 보여드린 건데 자,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글씨는 굵기는 0.7에서 1.0 사이의 펜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도 있고 유성도 있죠. 근데 이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는 시험이 좀 뭐 10월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추우면 히터 같은 것도 많이 켜요. 그리고 또 손에 땀이 많거나 하면 이제 땀 때문에 수성 펜들은 좀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지는 정도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알맞는 펜을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보시면 이제 한 줄에 이제 보시면 크기가 좀 이제 답안지 크기가 좀 어느 정도 굵습니다. 이게 답안지를 보시면 요것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가져가실 수
판매하나? 한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터넷에 산업인력공단 답안지라고 치시면 한 묶음으로 파는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좀 굵습니다. 이게 보통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굵게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식을 쓰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굵기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요 굵기에 맞춰서 쓰게 되면 이제 보면 글씨 크기 칸 한번 봐주시면 너무 작은 거 있죠? 지금 의견 제출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작게 썼죠. 그리고 행정청이 어떠한 한 절반 정도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격을 하기 앞서 이렇게 여기에 좀 크게 쓴 건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좀 마지막에 행정자격을 하기 앞서 이 부분처럼 좀 꽉 차게 좀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줄에 25자에서 30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20자 정도 들어가면 된다.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뭐 35자까지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이 글씨가 보시면 좀 이렇게 세로로 긴 글씨가 있고 좀 가로로 긴 글씨들이 있잖아요. 가로로 긴 글씨들은 한 20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좀 저 같은 정도의 세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25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얇게 쓰거나 좀 더 이렇게 툭툭하게 쓰게 되면 이제 한 30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스캔 답안지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런 것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고 어디 이제 문구점 같은 거 가신 다음에 한번 스캔 뜨신 다음에 복사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글씨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뭐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잡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목차의 구성입니다. 이것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넣어봤어요. 이제 목차는 보통은 1 로마자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라비아 숫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쓰고 그 다음에 가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논문을 쓰는 이제 쓰는 그 작성 요령에서 이제 따져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법학에서는 1 쓰고요. 1 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 반가로 1, 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다 론이고 이래요.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도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 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목차를 좀 따라가 주시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목차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게 더 익숙하다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이쪽에 있는 로마자,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반가로, 양가로, 그다음에 가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목차 구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답안지는요, 지금 옆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요. 지금 로마자라고 써 있는 거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희미하게 하나의 점선 줄이 살짝 가져 있어요. 여기 선에 보시면, 그래서 이 선이 사실은 이렇게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에다가 보통은 숫자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념.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도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옛날에 산업인력공단인데 요 선이 막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맞춘다 이런 말이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평가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많이 써보고 하려고 좀 양 늘려보려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개념 그 다음에 1 반가로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들여쓰기 있죠. 이렇게 좀 저는 구성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요 선을 그냥 지켜서 요 안에다가는 숫자를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는 글자를 넣어주시고 그 문단 구성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단 앞에 있는 그 빈칸을 빼시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왼쪽에 다시 그래서 스캔 답안지 보시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1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단 구성은 그 세로 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이제 문단 구성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볼펜은 당연히 검은색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필이나 샤프와 같이 지워지는 그러한 펜들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공시 펜이다 막 이래가지고 기화 펜들 좀 있어요. 기화 펜 그런 거 사서 쓰시면 안 돼요. 기화 펜은 쓰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기화 펜 절대 안 되시고, 그래서 검은 색깔, 그리고 이제 볼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쭉 보시면 저희 제가 좀 몇 가지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정 테이프의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 테이프를 보통은 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좀 말씀은 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내가 수정 테이프 들고 가서 이렇게 지우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1차 때도 수정 테이프 안 들고 가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수정 테이프를 다 썼다든지, 아니면 뭐 저쪽 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래야 되니까, 사실 수정 테이프는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면 그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위에 줄에 보시면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한 기호 등은 사용이 되진 않는데 몇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문이요. 그래서 보통 판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한문 같은 경우도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정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꺽쇠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꺽쇠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판례는 어떠한 입장이다 이렇게 쓸 때, 혹은 학설의 이름을 쓸 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넘버링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뭐 1, 2, 3 혹은 A, B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넘버링도 원문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왼쪽에 제가 그 스캔 답안지라고 적어놨던 것도 보시면 그 안에도 제가 보시면 로마자 2번에 보시면 뭐 읽히실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대표자로 뭐 쪽 막 써 있을 때 그 대표자 양 가로에 이제 꺽쇠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내가 이러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너무 많이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한 문단에서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걸 할 때는 꺽쇠 정도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의 어떤 특수 문자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답안지에 관련된 작성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행정사 답안지는 그러면 행정사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답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정사 시험은 1교시마다 2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랑 행정 절차론 이렇게 2개가 한 교시에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 답안지는 2개를 드릴 거고, 2개를 드리게 되면 색깔에 맞는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을 풀고 있는데 80분이 지났다. 그럼 행정절차 쓸 시간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형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50분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민법 쓰세요, 이제 행정절차론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과목도 내가 행정절차론을 먼저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을 넘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 유형을 정말 잘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는 일단은 그 10점당 한쪽 정도를 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통 그 행정 절차론 첫 번째 1번 문제는 40점 분량입니다. 그럼 40점이 한쪽, 두쪽, 다음 장 넘겨서 한쪽, 두쪽 이렇게 해서 총 4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한쪽, 두쪽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이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쪽 3분의 1 정도만 써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썼는데 나 요만큼 썼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랑은 조금 차별이 되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여기까지 쓰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쓰기 위해서 15분을 쓴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그 적절한 시간 안에 10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1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연습은 이제 10분 동안 이제 두 쪽을 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내가 쓰다가 중간까지 썼어요. 한 요 정도까지 썼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 시간을 보니까 10분이 일단 좀 지나가고 있고 더 쓰면 좀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밑에다 바로 문제 2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다음 장 넘어가셔서 문제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내가 만약에 다 문제 2, 3, 4번을 봤는데 잘 모르는 문제야. 얼마 못 쓰겠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올 때 그 공간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시고 좀 남는다. 그러면 지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넘겨서 문제 2 쭉 쓰시다가 남았다. 그럼 또 넘겨서 문제 3. 그러다가 4까지 갔는데도 또 남았어. 그 보니까 시간이 또 남았어. 그러면 조금 더 나에게 강점이 있는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나게 되면 문제의 끝에는 끝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그 과목 전체가 다 끝났다. 물음 4번까지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이하 여백 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의 어떤 규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급해가지고 이 끝 이런 거 쓸 시간에 한 글자를 더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되어는 있지만 저는 좀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이제 하나의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시간이 다 되시고 하면 이제 그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쓰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좀 뭐 그 시간에 하나로 더 쓰겠다 싶으시면 돌아가셔가지고 더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자, 저희 시험은 그 사법고시라든지 뭐 어떤 법무사 시험과는 다르게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조금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암기해서 이제 구조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화해서 제대로 쓰시는 게 저희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시면 법 과목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며 그 답안지는 그래서 목차와 논리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 법대생의 그런 법대와 관련된 법학과 관련된 답안지를 현출하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보시면 이게 보통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200점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적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20점짜리다라고 하면 두 쪽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시험에서는 총 한 4쪽 정도로 물어보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남들은 4쪽 쓰는 그런 타 자격증에서는 이제 뭐 4쪽 쓰는 그 분량을 저희는 두 쪽 안에 이제 소화를 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내가 이제 그 두 쪽 안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했던 말 또 쓴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만 채워서 넣어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그래서 논점 이탈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과목 간의 시간 배분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목별과 관련해서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민법, 절차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약간 설명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들어갈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설명형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절차론과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은 이 두 개의 문제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 정도가 나오고요. 설명형, 약술형 문제가 한 6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이제 좀 접근하는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 그 사례형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갖다 싹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안을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정말 다 알아요. 다 알고 이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빠짐없이 알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절차론이 그 이제 사례형과 설명형이 모두 들어있는 문제다 보니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이제 절차론과 관련된 문제들로 좀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그 제 4회 절차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례형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물음 1번 보시면,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은 땡땡치킨이라고 하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이때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법령상 처분 기준에 따라서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상에는 청문이나 공청에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음 1번이다라고 하면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사례형 문제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로는 보통은 이제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분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1차 때 다 배우셨겠지만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해서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산이라든지 뭐 잘못 썼다, 뭐 오탈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정을 해서 다시 재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한 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때 말하는 고지라고 하는 거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이라든지 어떤 불복구제 수단 등을 알려주는 것들을 이제 고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처분들은 이런 공통적인 절차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냐 침익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수익적 처분은 저희 지금 보시면 바와 같이 수익적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빼고요. 그럼 침익적 처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전 통지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의견 청취 절차는 청문, 이제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상황에 맞춰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은 머릿속에 이제 탑재된 상태에서 이 사례형을 푸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 그 살짝 앞쪽에 보시면 그 처분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 말은 뭔가요? 처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떠한 처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들어갈 부분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오탈자나 오산 아니면 잘못 계산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이유 제시와 관련된 부분,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지, 자, 그 다음에 사전 통지도 해야 돼.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니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문이나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그럼 의견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자 보세요. 이유 제시 씁니다. 방식 씁니다. 고지 씁니다.
사전 통지 씁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냥 하나로 묶어서 쓴다라고 해도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대한 지식을 과연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20점이고 20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답안지 두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쪽에 들어가게 되면 44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44줄 안에 다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사례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계속 드리는 게 지금 내 지식 안에서는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제 1번 쓰고 보면은 시간이 100분이 지났네? 나는 이제 2, 3, 4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꽈락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자 사례형 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목차가 첫 번째 문제 제기 혹은 논점의 정리 혹은 의의 혹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목차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이 사안과 관련돼서 관련되어져 있는 논점은 뭐뭐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문제 제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소결, 결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거나 사안의 경우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목차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항상 사례형에서 세팅되어야 되는 목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요 가운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여기를 채워주고 자, 내가 이러한 논점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 논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쓰셔야 되는 사례형 답안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썼는지를 이제 다음 장을 살짝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이제 요 문제에서는 지금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랑 이제 약간 동호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좀 줄여서 이제 의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이렇게 딱 3개 정도만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3개만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안의 해결 보시면 요게 꼭 들어가죠. 요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안 해결 보시면 사안의 경우 갑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해당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인 요건으로는 처분의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이유 제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렇게 내가 이제 논점이 될 만한 거 3개를 뽑은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일반론에다가 좀 써주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들은 사안 해결과 관련돼서 물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사례형 답안의 이제 가장 정석적인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도 보시면 그 다음과 관련된 문제는 절차상 하자를 거치지 않았을 때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의, 학설 판례,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물음 3번도 마찬가지로 의, 인정요건, 치유의 한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안의 경우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사례를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례형 그 답안지의 가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행정 절차론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민법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행정사실무법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론과 관련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점들을 쫙 써주신 다음에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절차론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40점으로 1번이 이제 여러분들 받아보게 될 그 답안지에서 시험지에서 1번으로 보시게 될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형과 관련된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조문이에요. 법조문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형 문제다라고 하면 법조문을 적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법조문을 여러분들 뭐 법조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1항, 제2항, 제1항에서 제1호, 제2호, 그 뭐 과목, 나목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을 수도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목차화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때 이제 그렇게 적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문제 3번 이것도 이제 행정 절차론과 관련된 설명형 문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정보공개법 제9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키워드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굵은 글씨체랑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결국 1번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로 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정보들이다. 이런 것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더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외우신 다음에 가져가셔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조립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우실 때도 이게 지금 보시면 한 4호 보실게요. 4호는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까지 쓰고 나오시면 아주 퍼펙트한 건데 이제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앞에다가 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렇게 살짝만 붙여줘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를 더 쓰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볼드를 쳐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제6호 같은 경우 보시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정보와 관련돼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까지만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좀 더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제외된다. 요 정도 하나만 써주셔도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아는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구조화하고 목차하고 체계화해서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 때 이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저희가 막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조문을 보고 그 조문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목차화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이제 좀 외우시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이제 행정 절차론을 맡고 있는 제가 이제 답안지 특강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 절차론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민법이 이제 1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보통은 이제 80점 정도로 세팅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그때 이제 60점대로 확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행정사 실무법이 조금 어려웠고요. 자, 그러면 사무관리 아니면 이제 행정 절차론이 어려울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사무관리보다는 행정 절차론 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조금 좀 합리적인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 과목으로 여러분들의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좀 행정 절차로는 조금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행정 절차론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9회, 10회, 10회, 11회 이때 한참 밀었어요. 근데 그때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11회 때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주민등록 번호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개인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개인정보법은 다들 나온다 하니까 오히려 그걸 살짝 피해서 이제 주민등록법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행정 절차론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도 개정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행정 절차론이 내면 어려운데 낼 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개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시간 동안 하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기타 공부 방법인데요. 이제 뭐 행정사 시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한간에 쉽다, 뭐 그거 그냥 좀 보고 오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행정사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타 시험에서도 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 사례 모의고사도 다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이제 출처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옛날 구사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노무사 시험 아니면 감정평가사 이쪽에서 문제를 좀 수입을 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뿌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시험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 저희가 이제 행정법은 되게 방대한 양이죠. 그 중에 행정 절차만 들어가는 시험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험이 타 시험에 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딱 들어도 뭐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나 이럴 때도 사법고시에서 나왔던 이제 뭐 논점들 몇 개 추려서 내서 드리면 이렇게 그냥 뭐 길고 뭐 내용이 막 뭐 어렵게 막 이래저래 뭐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까놓고 보면 저희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 논점 물어보는 게. 그래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사실은 그래서 사법고시나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것처럼 좀 이제 좀 부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약 꼭 잘 챙겨 드세요. 영양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영양제 많이 달고 살았는데 이제 겨울에는 홍삼이 좋고요. 여름에는 홍삼이 열오르니까 좀 안 좋아요. 양약 드세요. 그래서 영양제 꼭 필수로 드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좀 이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파스를 한 5장씩 챙겨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교시 끝나면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2교시 끝나면 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손목이 아픕니다. 그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손목 보호대나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펜 같은 것도 정말 이제 뭐 그냥 남들 다 쓴다고 사라사 쓰고 막 남들 다 쓴다고 못 쓰고 에너겔 쓰고 이러지 말고 나한테 맞는 펜들을 꼭 찾아서 그 펜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펜에 보시면 이제 뭐 스펀지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에너겔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그 볼펜 그 안에 있는 거 심 빼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정성과 이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이제 여러분 다 행정사 되실 거고요. 행정사 되시면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직업 그렇게 돈 많이 버시려면 그만큼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행정사 되시면 토지 보상과 관련을 해서는 이제 평가사는 저니까 저한테 이제 업무 수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최대한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뭐 준비한 게 워낙 이제 뭐 다 일반적인 거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전형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제 첨삭을 받아가시면서 이런 부분들 고쳐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체득하시면서 하셔야지 뭐 제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도 뭐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